100년 전 그날 변화는 시작되었다. 45년 해방될 때까지 한 35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독립선언을 발표한 것은 유독 1919년뿐이죠. 우리가 왜 1919년에 우리 민족들이 독립선언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로운 나라,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 민족의 간절한 외침.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뜨거운 열망. 100년 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났다. 역사 유적 탑사팀이 종로 탑골공원을 찾았다. 오늘날까지 100년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태극기는 외울 수 있어요. 2019년이 얼마나 뜻깊은 해인지, 그리고 그 100년 전이었던 1919년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장소에서 1919년 3월 1일에서 벌어졌던,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벌어졌던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각사 절터에 만든 탑골공원은 황실 전용이었으나 1913년 개방되어 백성들도 이용할 수 있었다. 1902년 고종즉위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팔각정. 공원 한복판에 위치한 이곳에서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거대한 물결이 시작됐다. 당시 2천만 인구의 10분의 1인 200만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했다. 총이, 칼이 그들 앞을 막아서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섰던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그렇게 표시하러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단군 이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5천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 하나를 이 시기에 19년에 바꿉니다. 그게 여기 독립선언서에 있습니다. (100년) 전 그들이 독립해서 되찾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선의 젊은 엘리트들 가운데 일본 유학기를 선택한 이들이 있었다. (1919년 2월 8일) 일본의 심장부 도쿄 중심에서 조선 유학생 600여 명은 거사를 단행한다. 바로 우리 민족 최초의 독립선언으로 알려진 28 독립선언이다. 당시 조선인 유학생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 차별과 감시 속에 생활하는 조선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 건물 10층에 그들을 기념하는 작은 자료실이 마련돼 있다. 원래 건물은 관동 대지진 때 불타 없어졌지만 조선 청년들의 기계와 정신은 여전히 이곳에 서려 있다. 그들은 1919년 1월 조선인 유학생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민족 독립을 위해 유학생들이 앞장서 싸워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その時代にこの日本のいわば敵の国なわけですけれども、この敵の国の首都東京で
勉強していた学生たちが数百人いたわけですよね。彼らは日本で勉強するっていうのは複雑な思いだ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でも当時東アジアの中で一番勉強をしようと思ったら一番進んでいたこの東京で勉強することが、彼らにとっては、望む道だった。そしてこの東京は朝鮮では見ることのできないもの、触れることのできない海外の情勢がいろいろなニュースが入ってきて、そんな中でロシアで革命が起こったり、第一次世界大戦が終わってヨーロッパの小さな国が独立したり、そういう朝鮮では分からないことがここにいた学生たちには分かったわけですよね。(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자 세계 정세는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19년 1월 전 세계 식민지 대표들이 모이는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독립을 열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벌이면 강대국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특히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발표한 민족 차결주의가 원동력이 되었다. 어떠한 민족이든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해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은 기회로 다가왔다. 그 전쟁이 끝났을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33개국 연합국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이걸 나눠 갖기 위해서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한 것이죠. 그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가 그 성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이 일본에 가서 활동하고 있던 유학생들이고, 조선의 유학생들은 새로운 세계사조와 신지식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들은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고 그 이름으로 마침내 독립선언문을 작성해 만세 시위를 감행한다. 이광수가 기초한 독립선언서는 최팔룡과 백관수 등 11명의 실행위원이 중심이 되어 낭독 선포됐다. 당시 발표된 28 독립선언서는 현재 국가기록물로 지정되어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도쿄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발표했던 28 독립선언서라는 문서입니다. 28 독립선언서는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며 한일병합은 우리 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10년간의 식민 통치를 강경하게 비판한 후 독립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오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언하노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우리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혈전도 감내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좀 더 강한 투쟁 의지를 보였던 게 젊은 청년들의 혈기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28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 후에도 유학생들의 항일운동은 계속되었다. 당시 제1조선인 유학생들은 특별 고등경찰의 주된 감시 대상이었다. 28 독립선언 후 거리로 나선 학생들은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저항하던 주동자들은 체포된다. 그러나 조선의 청년들의 뜨거운 결기는 꺾이지 않았다.
二八独立宣言が東京で発表されて、それが三一独立運動にすぐに結びつくわけですが、その後5月4日に五四運動という中国の北京で、起こった運動が全中国に広まってきますね。でこういったようにその日本列島でその発信された、韓国人留学生たちの問題意識が広く共有されていくっていう面に注目したいと思うんですね。でなぜそのように東アジア規模でその波及していったのか。でそこには28独立宣言が起こる非常に重要な歴史的背景があると考えてます。 28 독립선언을 감행한 실형위원들은 일본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는다. 조선 유학생들은 국내외 동포사회와 연계,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밀사를 파견한다. 와세다 대학 정치과에 다니던 송계백은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비밀리에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맡았다. 송계백이라고 하는 그 대표를 보냈죠,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33인의 이제 주요한 인물들을 이제 2월 달에 다 만나고 그랬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행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3.1운동이 준비되고 있던 과정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나오면서 이제 일종의 하나의 그 촉진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청년 학생들이 먼저 터뜨렸구나.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이제 착착착 진행이 된 거죠. 역사 유적지 답사팀은 천도교 중앙대교당으로 이동했다. 이 건물은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건물이 이제 그 유명한 천도교 대교당입니다. 김구 선생이 이제 해방되고 와서 이 그 교당 안에 들어가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그 소회를 밝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건물이 없었으면은 3.1운동이 없었을 거고, 3.1운동이 없었으면 임시정부가 없었을 거고, 임시정부가 없었으면 오늘의 광복도 없었을 거니 우리가 이 건물에 빚진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을 비밀리에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다. 어목한 일제 치하에서는 돈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천도교인들은 수입과 지출 내역까지 철저히 감시하는 종로 헌병대의 눈길을 피하고자 대교당 신축공사를 핑계로 전국에서 성금을 모금한다. 그렇게 확보된 건축자금의 여윳돈은 독립선언서 제작과 배포를 위한 3.1 만세운동 준비 비용으로 사용됐다. 천도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3.1 독립만세운동의 거센 물결 뒤엔 동학의 후예인 천도교의 숨은 역할이 있었다. 이곳에 보관 중인 천민보록, 경성교구 교인 명단을 보면 천도교 조직력의 바탕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인 명부예요. 천민보록이라고 나왔는데 교인 명부인데. 이게 언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 54년이니까 13년이에요. 54년, 13년. 그때인데 이게 선병희 선생에서부터 이 가족들이 전부 다 명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족들. 네. 네. 교구마당 다 이런 그게 다.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의 주소록 같은. 그런 명부예요 이게. 네, 교인 명부. 네, 명부. 1911년부터 교인 관리를 위해 교구별로 기록한 천민보록. 마치 호적 등본처럼 가족관계와 인적사항, 교회 경력 등이 기록돼 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전국 교구와 가족 단위 교인 수를 계산해 당시의 천도 교인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우선 교인 수가 300만이에요. 세 종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종교가 됐고요. 그리고 천도교의 조직이 특수해요. 중앙집권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병희 선생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도에는 대교구가 생기고 대교구를 만들고, 군 단위에는 교구를 만들고, 면 단위는 선교실을 만든 거예요. 이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지금도 천도교는 그게예요.
천도교 측 대표로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손병희는 천도교의 조직망과 교사를 적극 활용했다. 오세창과 권동진 등은 3.1 만세운동을 준비한 실무자이자 참모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3.1 만세운동을 준비하다 발각되어 잡혀 들어갈 경우 그 이후 대책까지 마련해 놓았다. 독립선언서 이제 서명한 그 민족 대표들이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는 한 달에 10원씩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암 선병희 선생이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게 그게 나와요. 독립선언서는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보성사에서 극비리에 인쇄됐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인 이종일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가 남긴 회고록을 보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당시 준비 상황과 일제의 눈을 피해 작업하는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저 2월 20일서부터 찍기 시작해서 25일까지 이제 몇 차례 찍었고 그 후에 부족한 거 이제 28일 날, 27일이죠. 27일 날 또 만매를 또 찍었는데 그 중에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글자가 지금 이게 잘못 적혀 있거든요. 조선을 갖다가 선조로서 글자 한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거 나온 건 전부 다 이거 제대로 수정이 되고 찍었는데 이거는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됐지. 천도교 측은 남강 이승훈 등 기독교 인사들과도 연대했다.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앞에 종교나 교리 등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천도교계가 15명, 기독교계가 16명, 마지막 단계에서 합류한 불교 측도 2명이 포함됐다. 다양한 종교가 3.1 만세운동 준비에 적극 참여해 연합한 결과였다. 그 이승훈 선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에 그 길선준이 뭐 이제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소소하게 굴질 않았어요. 크게 본 거예요, 다들. 한용운 선생도 그 상당히 인물이 큰 인물 아닙니까? 이암 선생도 그 이암 선병희 선생도 그런 데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고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그 종교의 벽을 그때 넘었던 것 같아요. 민족대표 33인은 3.1 만세운동을 대중화하고 일원화하며 비폭력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3월 1일 거사 계획을 검토하던 민족대표 33인은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을 선언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해 인사동의 태화관에서 거행한다. 일본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분들은 민족대표가 될 생각이 없었죠. 여운형도 지금 상해 가 있고 김규식은 지금 파리 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희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연해주 가 있고 이동영도 지금 연해주 가 있고 그 다음에 만주로 이상용 가 있고 대표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다 가 있어요. 뭐 김동삼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외국으로 갔어요.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못 남아있죠? 독립운동을 하려면 나가야 되는 거죠. 망국의 서름을 한탄만 하며 살 수 없다 판단한 이들은 모두 독립운동의 방법을 찾아 나라 밖으로 떠났다. 민족대표 33인 역시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자신들의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3.1 만세운동 이후 독립을 지휘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불리길 원했던 게 아니라 이 일은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땅하고 내관이 터지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폭발 준비를 하고 있었던 화약들이 빵빵빵빵빵빵 하고 터지게 됨으로써 이분들의 역사적인 소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장소 역시 그 시각 100년 전 이곳에서는 학생들 중심의 독립선언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고사일은 고종 황제의 국장일인 3월 3일을 이틀 앞둔 3월 1일로 결정됐다. 1월 말 서거한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됐다는 소문으로 민족의 적개심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약속된 오후 2시가 넘어도 합류하기로 한 민족 대표들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탑골공원 팔각정 단상에 올라 민족 대표를 대신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이가 있었다. 서울 안에 있는 중등학교 이상 남녀 학생을 다 모아가지고서 거기서 선언을 하고 한다.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서울 제일 중앙되는데 탑동공원, 파고다 공원에서 하기로 했다. 최근 그 육성 자료가 발견돼 공개됐다. 1950년대 이화여고에서 강연한 내용이다. 파고다는 12시 전에 갔단 말이야. 가니까 지방에서 인산대관하러 온 지방 노인들 한 10여 분 모였단 말이야. 정자에 올라서 봤단 말이야. 정자에 올라보니까 북정문으로 학생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서울 시내 남녀 중등학교 학생 전체가 내리는 게 좋은 상황이었다. 정재용은 3.1 만세운동을 앞두고 기독교 측 인사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가 탑골공원 집회에 참석해 독립선언서를 읽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내 포켓 주머니 속에 길게 엿들면 쓱 내면서 쫙 빼도 조선 독립 선언서 함께 발을 떡떡 부리며 주먹을 치며 이러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독립 선언서를 가지고서 여기서 그대로 내려있지. 모든 놈 다의 조선의 독립군경 이렇게 쭉 내려있는단 말이야. 그의 선언서 낭독에 군중들은 함성으로 화답했다.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단 말이야. 조선 독립 만세! 계획에 없던 그 외침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학생과 민중 시위로 이어졌다. 3.1 만세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날이 이제 1919년 3월 1일 토요일이었어요. 29분이 참해서 이제 그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붙잡혀 갔죠. 그리고 이제 탑골공원에서 모였던 그 이제 소위 크게 말하면 민중이죠. 일반 시민.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마저 운동으로, 운동성을 갖게 되는 거죠.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몇 날 며칠이고 계속됐다.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만세를 불렀다. 일제에 대한 분노의 함성은 독립 요구의 외침으로 바뀌었다. (100년) 전 그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었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형석 선생님이십니다. 192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99세가 되셨습니다. 선생님의 청년식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1 만세운동 이듬해에 태어난 김영석 교수는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풀어낸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젊었을 때 한 번은 교회 갔더니
흰 옷을 입고 이제 흰 댕기라 그러죠. 흰 댕기를 드는 부인이 8명이 쭉 앞자리에 앉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의 남편이 독립운동 만세에 참가했다가 희생당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위로받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들이 울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남편은 나라 위해서 세상 떠났다고 말이죠. 앞으로 암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라를 위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생각을 그 시골 어머니들이 말이죠 가지고 있더라고 말이죠. 신사 선배는 이제 3.1 만세운동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참여라는 행동은 곧 생각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래서 경례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온 국민이 아니다. 이제는 나와 내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이 먼저다. 이제 생활의 단위가 국가다. 그걸 아주 다 느낀 것 같아요. 전부 느낀 것 같아요. 처절한 노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해요. (10년) 동안 쌓인 민족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자 일본은 크게 당황했다. 당시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 일본은 3.1 만세운동을 소요 사건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일본은 3.1 만세운동의 발발을 예상하지 못했다. 시간 단위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당황한 일본이 시위 군중을 향해 무력으로 잔인무도하게 진압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일본은 만세를 부르는 시위 군중을 폭도로 규정하고 군대는 물론 헌병, 경찰을 동원해 총을 쏘고 칼과 곤봉을 휘둘렀다. 일본은 3.1 만세운동 장소와 시위 군중을 대상으로 발표한 기록이 빼곡히 표시된 지도를 남겼다. 소요 일람지도라는 제목의 자료로서요. 3.1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 일람 지도를 보면 3.1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무기를 들지 않은 민중의 외침을 폭동 소요라 부르며 만세운동을 총칼로 탄압했다. 점은 크게 세 형태로 찍혀 있는데요. 작은 점 같은 경우는 만세 시위가 있었던 곳, 그리고 큰 점 같은 경우는 발포가 이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거센 만세 시위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이해하면 통상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세운동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함경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한반도 전체가 만세 소리와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다. 서울에서 물꼬를 튼 3.1 만세운동은 곧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경찰들이 총동원돼서 서울을 이제 철도까지 지키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시위를 또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시위가 이제 침체기에 접어드는데 그때 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족과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벌이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관순 열사잖아요. 3.1 만세운동 100년. 일본은 1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일제강점기 한국사를 연구해온 강덕상 연구원을 찾았다.
全然私も聞いたこともない人。要するにその朝鮮には鉄砲持ってもいけない、刀持ってもいけないんですよ、あの頃は。ね、3人集まったらもうこれはダメなんですよ。で憲兵が回ってきて立ちしょんべんしてもね捕まったらそのまま裁判にもかけられないでそこで処刑されるんです。ぶん殴られたりケツぶん殴られたり、体型っていうのありますね。こう横にしてパンパン叩くやつ、あれですよ。 나라의 명운은 다했고 나라를 책임져야 할 이들은 무력했다. 그 시기 고통은 고스란히 민중의 몫이 되었다. 1910년대는 무단 통치 시기로 데라우치 총독은 군인과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와 교사들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도록 했다. 위압감을 줌으로써 일제 지배에 복종시키기 위해서였다. 한편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조선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 조사 사업 등을 벌여 조선인의 땅과 재산을 수탈했다. 一番典型的なのは土地調査事業が終わるのが大正7年です。約10年間かけてやります。 산인운동起こったのは大正8年です。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 이제 좀 대다수도 이제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은 자기들의 땅을 토지를 잃기도 하고 착취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일본 통치에 대한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고 할까요? 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된 거죠. 한반도의 주인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 주민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거는 우리들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주인 의식이라고 할까요? 주권 의식을 이제 강하게 갖기 시작한 거죠. (100년) 전 거리로 나가 만세운동을 불렀던 이들은 이미 망한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 이전과 다른 나라를 꿈꿨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부정한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한 것이 3.1 독립선언의 근본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독립국을 선언했다고 일본이 그놈들의 독립국이다 라고 인정해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국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민국이 만세를 부른 것이죠. 만세의 외침과 함성의 힘은 강렬했다. 이 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는 낱말 중에서 첫 줄이 가장 중요하죠. 독립국에서 자주민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를 가진 자주. 그러니까 스스로 한자 뜻대로 해석하면 돼요.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 비하면? 이제 이 나라의 문제를 예전에는 왕이나 황제에게 맡겼다면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우리다라는 생각이 퍼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자주, 독립, 국민이라는 개념을 삶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3.1운동 때 이제 많은 그 시민, 학생들 또 심지어는 뭐 기생, 천민 이런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했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들 생각이 우리가 왜 내 몸 생명을 바쳐서 가면서까지 만세를 불러야 되느냐. 나라가 만약에 군주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목숨을 바쳐서 만세 부를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쳐서 독립 만세를 부른다.
19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독립선언서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됐다. 선언의 주체는 제각각 다르지만 우리 민족이 독립을 바라고 있음을 스스로 선언하는 한편 그와 같은 역량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계속됐다. 그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인이 거주하던 곳이라면 나라 밖도 마찬가지였다. 만주와 연해주, 미국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 뭐랄까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선언서도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입장을, 자기의 주장들을 이제 그 선언서에다 담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독립선언서가 아니라 그 여러 국내외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수많은 그 독립선언서가 이제 그 만들어져서 뭐랄까요, 선포가 되고 또 배포가 됐던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들의 이게 열망이라는 것이 이제 넘쳐났다는 거죠. 독립에 대한 그 열망이라는 것이. 가쿠슈인 대학의 동양문화연구소. 동아시아학 연구를 통한 국제 교류에 주력하고 있는 이 연구소엔 일제 강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보관돼 있다. こちらはですね、古い朝鮮総督府の官僚や関係者にインタビューをした記録の録音のテープが入ってますね。全部どれぐらいあるんでしょう。だいたい400ぐらいはありますね。何人ぐらいの人をインタビューしたの？そうですね。100人200人ぐらいはいますね。 조선을 식민 통치한 이들이 육성으로 증언한 기록이다. これが千葉遼悟の MD ですね。3.1事件後の朝鮮に赴任してって、3.1사건 후에 조선에 부임해서 国費体験談ってそうですね。秘話体験談。 3.1운동 직후 조선 총독부 경무총감으로 부임한 치바료의 육성도 남아있다. その特時級に押し寄せたところの学生大衆と称しましょうかね。愛好ということを連呼しながら長蛇の特に今の総督府はあれは小磯さんの自分ですかなと議論したんですが、その前の古い総督府ですが、そこの正門にだんだん迫っている。完全に武装したところの憲兵警察があるけれども、何らの諜報をいけないからして全体どうしたらいいかわからん。こういうことで手をつけなかった。そしていろいろ打ち合わせた結果、この総督府の正門の中に入っちゃうことだっていうので、そこで食い止めたようや。そして解散させた。独立ののろしはこれ朝鮮全土に広がりまして、それから内外の治安は非常事態の状態となっている。 3.1 만세운동 이후 일본은 무자비한 탄압을 확대해 나갔다. 육해군을 동원한 군사작전을 실시해 무고한 민간인을 습격, 납치, 학살했다. 그 한국민에 대한 대량 학살이거든요. 이 제노사이드란 말이에요. 평화적인 운동의 과정에서 일본의 어떤 그 군경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그 학살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죠. 무장을 갖춰서 일본하고 직접 싸워야 된다.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만주 지역에서 그런 독립군들의 국내 진입 작전이 아주 활발하게 되는 것이고 3.1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운 커다란 사건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큰 뜻을 품고 만주로가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동포들은 자식을 독립군에 보냈다. 서간도엔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 당시
맨주먹만 가지고 독립군이 되고자 몰려든 조선의 청년들은 어떻게 키워졌을까? 신흥무관학교 생도대장이었던 원병상은 3.1운동 50주년을 맞은 1969년 복무하면서 겪은 생활을 기록으로 남겼다. 생도들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점호를 받고 하루 종일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좀 더 빠르게! 빨리 더 빨리 앞에! 더 빨리 나오고! 체육으로는 엄동설 안에 야간 강행군을 비롯하여 빙상운동, 격검, 유술 등 강인 불굴의 체력을 부단히 연마해 왔다. 넓은 연병장의 김청한 교관의 구령 아래 주로 각계 교련과 기초 훈련을 했고 야외에서는 가상의 적에게 공격전, 방어전 등 전쟁 연습을 실전에 방불케 했다. 신흥무관학교에서의 군사훈련은 실전적이었다. 이제는 일본과의 어떤 그런 무력 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그 독립군들이 있는 그런 서북간도 지역이나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대거 이 청년 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몰려간 거죠. 3.1 만세운동 소식에 고무된 이들은 또 있었다. 대한제국 시기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국비로 유학한 김경천과 지청천은 독립운동에 가담하기 위해 함께 만주로 탈출했다. 그들 앞엔 조선 사람으로서는 밟기 힘든 엘리트 군인의 길이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목숨을 건 망명을 선택했다. 동질 이청천과 함께 미리하고 국경을 넘으려는데 당신은 경계가 심할 때라 잘못하다가는 잡힐 염려가 있으므로 6월 6일에 우리 두 사람은 군복을 벗고 보통 양복을 갈아입은 후 자동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었소. 1919년 이제 3.1운동 후에 바로 이것은 아니겠구나.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그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활동하는 것은 조선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뭔가 우리 독립군을 좀 크게 양성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독립전쟁을 통해서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그 무관학교였던 그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김경천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 그의 사망 후 카자흐스탄 까라칸다 문서 보관소에 남아있던 자료가 발굴되어 그 사본이 공개됐다. 이 내용은 1919년에 그 3.1운동 이후에 김경천 장군이 그 만주로 망명을 해서 1920년대 25년 말까지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을 자신이 그 일기체 형식으로 적은 자필수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살던 마을이라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의 특성상 자필 기록인 경천 아일록은 매우 희귀한 자료다. 사실은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그 기지들이 꼴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지역이라든가 지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좀 하고 있죠. 김경천과 지청천의 망명은 많은 한인 청년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찾아 만주로 망명하는 도화선이 된다. 국내에서 탈출해온 청년들은 물론 과거 의병항쟁에 가담했던 노년층까지 연령과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조국 독립전선에 서기 위해 몰려들었다. 특별히 이제 교관은 이제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출신들 이런 분들도 교관으로 활동을 했고, 따라서 그 당시의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한제국의 어떤 무관학교 교육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던 지청천이나 김경천
전통이 갖고 온 그러한 일본의 어떤 그 교재들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있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개교 이후 일제 탄압에 의해 1920년 폐교되기까지 3,500여 명의 독립전사들을 키워냈다. 이들은 서로 군정서,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의열단 등에 참여하며 무장 독립운동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배출된 군사인재들은 독립운동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1920년 청산리 전투의 핵심 전투병력으로 참전해 승리를 이끌게 된다.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싸움에서 사실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우리의 독립군이 승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교육받고 학습받고 훈련받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앞에 섰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홍범다다 김자기다 몇 분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 이름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신흥무관학교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홍범도가 제일 많이 병력을 지휘할 때 600명, 700명 넘지 않았습니다. 야, 600명, 700명이니까 어떻게 일본을 못 찌르냐. 사실은 당시 한반도에 일본군이 최소 2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결연한 자세가 있으니까 비록 그런 사람들과 행동은 같이 못하지만 마음은 있거나 생각에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독립할 수 있구나. 지난 100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았다. 일본의 총칼이 난무하는 거리에서 만세를 외치고 나라 밖에서 총을 들어야 했던 그들의 간절했던 꿈과 바람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라는 낱말이 아이러니죠. 이제 이 공간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독립운동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유관순이 바랐던 꿈은 기억을 못하는데 유관순이 당했던 고통은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분들이 힘들었던 시기와 더불어서 그분들이 가졌던 꿈. 조금만 왼쪽 오실까요? 지금 까치바 하신 분에 아니 앞에는 계시고 뒤에 분에 저 한번 보세요. 국민이 주인된 첫나라 대한민국. 한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사인은 아니고 이거 언제 이렇게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기억되지 않는 이름에도 기꺼이 제 한 목숨 바친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마지막 사람이고자 했고 끝까지 싸우고자 했다. 그것은 대한 사람으로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이었다. 오늘날 시점에서 본다면 3.1운동은 하나의 거대한 국민투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국민투표요? 공화정으로 가자라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죠? 기본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는 균등을 이루고, 그죠? 교육 입국을 건설하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준비를 독립운동과 함께 우리가 35년간 해왔죠. 대한민국 100년 역사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시작됐다.